최근 공유 서비스 열풍 속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 오피스. 말 그대로 건물을 여러 개 공간으로 나누어 입주자에게 사무 공간으로 재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쾌적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사용료만 지불. 필요에 따라 기간과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린트라든지 사무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청소 그리고 커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따로 신경 쓸 부분 없이 업무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유 오피스라는 컨셉을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선보였고 작년에 매출이 425억이었고요. 그 전에가 210억 정도였으니까 매년 한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올해도 뭐 거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출범 이래 총 25개 지점을 운영하며 국내 1위 자리를 석권! 설립 5년 만에 입주 기업만 무려 2,070여 곳! 약 1만 8천여 명이 이용하는 명실공히 국내 대표 공유 오피스 기업입니다. 공유 오피스의 핵심은 좋은 건물을 얼마나 선점하느냐. 이를 위해 공유 오피스계의 어벤져스 팀이 떴다. 신규 지점 후보군들 좀 둘러보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권역에 사무실 얻기 원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유 오피스의 주요 고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 신규 지점 확보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가 저희 지점들도 공실률이 거의 한 2% 언더로 다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문의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저희도 미리 좋은 건물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테헤란로에만 약 30여 개의 공유 오피스가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 중. 치열한 공유 오피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빠른 선점이야말로 중요 전략 중 하나. 현장 방문의 키포인트. 공유 오피스의 생명인 업무 집중률을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공간 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닥과 천장까지의 슬라브 대 슬라브는 한 2.8m 정도 쭉 예상되고 있고요. 이쪽 방향 같은 게 이제 북쪽에 방향이 있고 바로 대로변이 테헤란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는 호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탕비실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 탕비실 같은 경우는 안에 배수 시설 설치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동선부터 에어컨의 위치 선정까지 세심한 점검의 연속. 예비 입점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의 장점. 지역 건물의 특성을 파악해 새로운 기획까지 포착. 예, 그렇습니다. 벨시 같은 경우도 좀 높게 계단 형태로 해서 좀 뽑으면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부동산 사업.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단 3명의 직원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1호점을 낼 때는 진짜 아무것도 그게 없는 상태여가지고 정말 그 오픈할 때 몸으로 저희가 다 떼었어요. 부동산을 정말 수십 곳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다가 임대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 번호 다 전화해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책상 의자도 어떻게든 아끼려고 회화나 이런 데서 조립식으로 다 주문해서 저랑 한 4명이서 한 이틀 동안 거의 밤새가면서 그 전동 드릴로 다 조립해가지고 의자 170개랑 뭐 책상 170개 다 조립해서 저희가 다 배치하고 인테리어용 소품들도 막 다 사서 다 배치하고. 우려와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의 국내 진출로 닥친 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오피스 공실률이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그가 진입하게 되었고 큰 자본을 받아서 크게 투자한 방면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 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가지고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출 초기 확 트인 개방형 사무실을 컨셉으로 한국 시장을 겨냥.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이벤트를 무기로 점유율을 높여갔던 글로벌 공유 오피스. 절실함, 적어도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 어떤 곳과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가 뒤질 리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면 될 수도 있겠다. 토종 기업의 장점을 살려 한국 고객의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들어오시자마자 그 반투명 안개 시트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렇게 쳐줬으면 좋겠다. 옆방에서 나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게 좀 불편하다. 한국 고객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올해부터는 이제 5가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올해 말이면 한 30호점 가까이는 갈 것 같고요. 최소 서울에 100개 이상은 만들 수 있다.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 쪽에는 뭐 있죠? 네, 이면도로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로변에 지금 큰 건물 공급이 별로 없어서 작은 빌딩도 통임대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는 대로변 대신 이면도로를 찾는 이유. 저희 경쟁사는 대부분 대로변에 아주 프라임급 빌딩들에만 거의 위치해 있어요. 최종 고객들,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1분 거리나 그 한 블럭 뒤에 있는 1분 거리 건물, 이면도로 뒤 건물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 입지의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퀄리티도 거의 똑같은데 사실 임대료가 좀 더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럼 고객들한테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로변만 고집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지점들의 위치를 찾고 구성하는 전략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략이 몸에 체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건 어쨌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가 박지웅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업체, 바로 2017년 설립한 성인교육 플랫폼 스타트업. 작년 매출액 250억 원 달성하며 다양한 강좌와 실용적인 온라인 수업 동영상을 필두로 3년 만에 국내 1위 직장인 교육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급부상 중인 신직업군을 서치,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젠지랑 e스포츠 강의 제작해서 2달가량 시간 걸렸는데요. 지난주에 첫 오픈 진행했고 오픈 4일 만에 2천만 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산뜻한 출발을 맞이한 e스포츠 강의.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이스예요. 파란색 탑이고 아는 정보는 위쪽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상성해요. 새로운 교육 콘텐츠로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직업군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정의가 되고 그 스킬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면 제3지대에서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직업 중에 젊은 사람들의 또 상당수가 선망하는 종류의 직업이 프로게이머들. 이 직업군을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당연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톤에 투자를 했고 2010년에 팀에 투자를 했고 12년에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거 세 개가 이제 저한테는 저의 시그니처 딜이거든요. 투자회사에서 수석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한 약 4년 동안 30여 개의 투자 결정을 유치, 약 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담당하며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특히 투자한 회사들의 연이은 M&A 성공으로 그는 업계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성공한 투자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저는 특히 투자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 글로벌 회사에 M&A를 했거든요. 초대형권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신문 1면에 나는 그런 건을 이제 제가 투자를 했었다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의 일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대부분 공부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그 창업자의 사업 모델을 내가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파트너 임원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려면 또 내가 공부해서 설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첫 직장에서부터 이 학습하는 것 자체가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꾸준한 분석과 학습만이 성공의 제일 큰 비결이라는 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 작은 습관이 나비 효과가 되어 그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놓치지 않는 박지용 대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한 그만의 학습 루틴입니다. 요새 해외에서 각광받는 어떤 분야의 회사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벤처캐피탈들로부터 펀드레이징을 했다. 요새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거다. 아니면 거품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냥 외신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투자가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 중인 박지용 대표. 최근 그가 주목하고 있는 핫한 스타트업 중 하나. 소자본 창업의 인기 속에서 손쉽게 배달 창업을 도와주는 공유 주방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인사는 이렇게 하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의 매장이 공유 주방이란 조리와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주방 대여는 기본, 배달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곳곳에 이제 저희가 구역도 잘 나누고 번호도 잘 붙여서 오시는 손님이나 라이더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전문점인데 처음에 한때 이게 잘 될까라는 반신반의한 게 있었는데 요즘 진짜 배달 음식이 너무 일반화됐는지 이런 건강식 찾는 니즈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연일 고공 성장 중인 국내 배달앱 시장과 함께 음식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배달형 공유 주방.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확신 있는 성공 가능성만큼 중요한 투자 요소가 있다는데요. 조정희 대표님 전에도 사업해보셨고, 그리고 이전에도 직접 배달 음식점 운영하시면서 직접 배달까지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듭 실패해도 사업만이 내 길이라는 명확한 성공 척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했습니다. 굿키친은 제가 세어보면 6번째 스타트업이고요. 앞서 했던 모든 스타트업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크게 망해서 저에게 많은 피해를 줬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한다는 걸 제가 사업을 망해보고 처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할 때도 정말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결심하는 데 되게 컸고, 박지웅 대표님께서 다른 벤처캐피탈 회사에 계실 때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말 자주 찾아뵙고 구애를 했었는데 그때는 투자를 못 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제가 결국에는 투자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